자, 3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주택법 마무리 짓고, 그리고 이제 농지법은 주택법을 좀 알차게 좀 하고, 만약에 농지법을 못하게 되어지면 문제풀이 코스에서 할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이제 문제풀이 코스를 들어가자 하면은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이론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아직 좀 문제풀이를 좀 나중에 하면 안 되느냐, 뭐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문제풀이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혼자 이제 집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 생각하시는 거야. 그래, 틀이 안 잡혀 있을수록 빨리 문제풀이를 접해야 돼요. 그래, 문제풀이를 통해서 틀이 잡힙니다. 문제를 풀지 아니하면 절대 점수 안 나와요. 그게 그래서 학원 커리큘럼대로 일단 해주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잠줄이고 이제 해야 돼.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문제풀이 코스에서는 혼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적으로 금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학원 커리큘럼대로 잘 따라와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공법을 보면은 이 문제풀이 책에 기출문제가 약 30%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제가 강의 시간에 기출문제를 풀어보라라고 이 얘기를 못했던 게 바로 뭐냐면, 기출문제가 계속해서 개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민법이나 학개론 1차 과목 같은 경우는 말이죠, 법령에 있어서 개정들이 별로 없으니까 기출문제를 풀어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르치는 과목인 공법은 제가 기출문제를 갖다가 열심히 풀어보라 라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강조를 한 적이 전혀 없어요. 그 법의 개정 때문에 그렇죠. 심하게 개정이 되니까. 그래서 개정된 이런 법률로 해서 기출문제를 좀 보완을 했기 때문에 10문제 중에 약 한 30% 3문제 정도는 기출문제로 보완을 했어요. 그래서 난이도 조정이 들어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우리 기출문제를 설령 못 풀어봤다 하더라도 문제풀이 코스를 통해서 기출문제를 접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우리 공법도 꼭 같이 시험장 가기 전까지 저거 같이 해줘야 돼.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자는 대로 해. 그렇게 하면 돼. 가서 이제 시험장 가서 잘 이름 쓰고 시간 내 주판만 하면 자격증 나와. 진짜야? 걱정할 거 없어. 시간 충분하고 문제를 통해서 이론이 좀 정리됩니다. 예. 자,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자, 우리 149쪽 대지 나오죠? 대지는 이제 건물 짓는 땅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필지별로 이렇게 대지로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건물 짓을 수 없는 땅은 이제 맹지, 대지는 이게 지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물 짓는 땅이 뭐 하천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임야도 또는 이제 논밭도 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대지로 보는 거야. 자, 그러면 대지 건축법상 용어다, 건물 짓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편하게. 자, 대지 안전기준 나오죠. 대지는 건물 짓는 땅은 이런 뜻이에요. 인접하는 도로면보다는 낮아서는 아니 된다의 빚을 한번 걸었습니다. 대지는 인접하는 도로면보다는 낮아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밑줄 그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가 예전에 이런 문제가 나와서 오래전에 대지는 인접 대지면보다는 낮아서는 아니 된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도로면보다는 낮아서는 아니 된다 이런 뜻이야. 근데 가로 열고 배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방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예외로 하고, 물이 잘 빠진다 이렇게 되어지면 도로면보다는 낮을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습지, 매립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 집안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자 해서 나오고, 자, 필요한 조치 밑줄 긋고, 자, 3번에 빗물 오수를 배출 처리하기 위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등의 시설을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자, 4번에 손괴의 우려가 있는 토지, 이건 무너질 우려가 있는 토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 토지에 이제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옹벽 등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옹벽 설치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절토, 성토 하는 이 부분의 경사도가 1대 1.5 이상 밑줄 그어요. 좀 가파라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때 옹벽 설치하자 이런 내용이야. 1대 1.5 이상 이렇게 가파를 때, 그러면 또 이 높이가 1m 이상이 돼야 돼요. 1m 이상 이렇게 써놓습니다. 플러스 1m 이상 이렇게. 요때 이제 옹벽 처리하자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게 이제. 자, 거기에 1m 동그라미 쳐 1m 이상인 부분에는 옹벽 처리할 것 밑줄 그어놓고,
2m 동그라미, 2m 이상부터는 이제 콘크리트로 이게 캔틸레버 방식이다 해가지고 밑에서도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 옹벽 처리하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콘크리트로 해서 탓을 하자 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옹벽의 유벽면에는 이 지지 배수를 위한 시설 왜 동그라미 쳐요? 그러면 지지 배수를 위한 시설은 튀어나올 수 있다 이런 내용이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취지가 되냐면 지지 배수를 위한 시설을 포함하여 이렇게 나와요. 포함하여 하면 안 돼? 예. 왜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옹벽의 윗 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m 이내 윗 가장자리로부터 끝쪽으로부터 끝에서 안쪽으로 2m 이내죠. 묻는 배수관은 주철관 등으로 하고 이음 부분은 물이 새어내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주철관에 밑줄 그어놓고 요게 이제 신설됐어요. 이제 신설된 내용이다. 그 밑에도 이제 신설이 됐네. 옹벽에는 3제곱미터마다 이렇게 돼요. 3제곱미터 얼마 드는지 아시겠어요? 3제곱미터면 이런 게 이제 3제곱미터에 해당이 되지. 1m에 3m, 요게 3제곱미터 이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제곱미터. 요 3제곱미터. 3제곱미터마다 하나 이상의 배수구멍을 설치해야 된다. 배수구멍 설치는 3제곱미터 이상이다. 이거 신설된 거예요. 이거 신설 또 써놓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대지 조경에 동그라미 한번 딱 치고, 조경이 또 시험 문제로 잘 나와요. 조경이 또 시험 출제 영역. 자, 원칙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대지에 조경 등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말 밑줄 그어놓고 조경 의무 가로 열고 조경 의무라고 써놓고 면적 얼마 이상이야 돼? 이게 면적이 대지 면적이야, 건축 면적이야? 에? 대지 면적이겠지. 대지 면적이지. 예외 동그라미 치고 조경이 필요 없는 지역 등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조경 필요 없다. 자, 녹지지역 밑줄 그어야 돼요. 시골, 도시지역 내 시골 하면 녹지지역. 요걸 갖다가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 풀더라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밑줄 그어놓고. 자, 그 다음에 15번에 자연환경 보존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에 밑줄 그어놓고 시골 이렇게 써놓습니다. 시골에 건축 행위를 하자 할 때는 조경 의무는 없다. 자, 가로 열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제외한다 이 말 나와요. 그건 중요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시골이라 하더라도 이 도시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경 의무가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시옷번하고 기역번하고 시골로 잡아갑니다. 시골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네 그냥.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에 제일 끝에 바로 밑에 줄 끝에 공장에 동그라미 쳐요. 일단 공장은 규모가 이제 좀 작은 공장들이 이런 건 조경 의무가 없다. 이렇게 한번 잡아가 봅니다. 자, 5,000제곱미터 미만의 대지 밑줄 그어놓고 건축하는 공장하고 연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 밑줄 그어놓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 안에 공장 나오죠. 밑줄 그고 별표. 이 산업단지 안에 공장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런 경우에는 이 규모와 상관없다. 규모가 좀 크다 하더라도 산업단지 안에 공장은 조경 의무는 없다. 우리 뭐 일반 산업단지 뭐 이런 거 도시첨단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이런 거 있죠? 거기에서는 조경 의무는 없다. 우리 이쪽 저쪽으로 가면 탕정치고 저쪽으로 가면 산업단지 있죠? 그런데 조경 의무는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자, 그 다음에 니은번하고 비읍번하고 잡아줘야 돼요. 서로 연결합니다. 비읍번의 연면적 합계가 대지 면적은 상관이 없죠.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입니다. 물류시설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고. 여기는 대지 면적과는 관련 없고 주로 물류시설 보면 우리 이제 물류니까 물류센터에 있는 부분들이 이런 것 등에 주로 보면 임야를 깎아내고 농림지역에 주로 들어오는 경우도 흔히 있어요. 조경 의무는 없다. 그래서 공장과 물류시설은 규모가 작다 하면 조경 의무는 없다. 그런데 이거 잡아야 돼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제외 이 말 또 나오죠. 밑줄 그어놓고 별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물류시설이 들어왔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때는 조경 의무가 있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공장과 물류시설이 어디 있냐고 시골에서 공장과 물류시설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쭉가염 뭐 이렇게 쭉가염 이렇게 됐었죠. 디귿 리을 미음을 묶어놓고 축사 축에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 가짜 그 다음에 이제 가설건축 모델하우스 이런 건데 화분은 갖다 놓죠. 그런데 이제 뭐 조경 의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염분 함유되지 밑줄 그어놓고 염에 동그라미 쳐. 쭉가염 뭐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2학번에 보니까 그때 관광지라는 말에 밑줄 그어요. 관광지다 하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예, 건축법에서 일단 적용은 없다라는 거니. 시골이나 시골과 관광지에서의 공장과 물류시설이 어디 있냐고 물으면 쭉 가요. 그 쭉 가라고. 쭉 가요. 엄청 재미있는 거요. 옥상 조경. 옥상에 조경하자. 우리 이 건물 옥상에 조경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올라가 보셨어요? 자, 옥상 부분은 조경 면적 3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을 3분의 2 동그라미 칩니다. 옥상 부분 조경 면적이야? 옥상 면적이야? 조경 면적, 옥상에 조경을 갖다가 150제곱미터를 했다 하면 3분의 2, 100제곱미터만 인정받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해당하는 부분을 대지안의 조경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대지안의 조경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경우 조경 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의무 조경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절반 100분의 50 초과할 수 없다. 밑줄 그어놓고 절반 이상은 반드시 1층에 해야 됩니다. 내용 아시겠어요? 우리 이 건물은 대지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이 되죠. 그래요, 안 그래? 그러면 조경해야 돼? 우리 건물 조경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해야지. 해야 되는데 조경 없애버리고 주차하고 하니까 다시 원상복구 해라 가지고 저기 아무것도 못 사용하잖아. 앞에 이 건축법 위반이야 이게. 저거 이행강제금 떨어집니다. 좀 있으면. 빨리 떨어지면 빨리 나무 몇 그루 심어놔야 돼. 저기 조경 면적 없애버렸잖아. 그러면 다 그렇게 하게? 누구나 다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만 하고 전부 다 건축계획을 해야게? 주차용도로 하려고 하고? 안 돼. 그래서 건축법 위반이야. 위반 건축물이에요. 저거. 이게 위반 건축물 되어버렸어요. 지금 현재. 쉬쉬 해야지. 우리만 알고 있고. 시끄러. 자, 인텔리전트 빌딩 한번 봐요. 밑에 내진등. 자, 이거 신설되고 나서 시험에 출시 안 됐습니다. 1번이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밑줄 한번 그어놓고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설계 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 등급을 설정해야 된다. 내진 등급 설정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다른 건 놔두고 자, 3번 동그라미 3번만 조그맣게 걸쳐쳐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밑줄 그어놓고 지능형 건축물입니다. 이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능형 건축물의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 실시 밑줄 그어놓습니다. 이건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자, 허가권자는 지능형 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설치 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 적용 밑줄. 자, 지능형 건축물이다 이렇게 나와주면 조경 설치 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여 강화여? 완화여 동그라미. 100분의 85가 완화여 강화여? 완화지. 그러면 조경 면적 100분의 125 이렇게 들어가면 강화겠지.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이건 조금 해도 되니까 완화지. 이해를 해야 돼? 강화 100분의 85까지 강화한다 하면 틀려요. 완화라니까 조금 해도 되니까. 원래 100평 해야 되는데 85평만 하면 되는 거니까 완화지 기준이. 그치?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밑줄 그어요. 100분의 115요. 100분의 115. 100분의 115. 밑줄 두 줄 그어요. 완화요? 강화요? 여기? 완화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높이를 1.15배를 완화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100분의 115 강화한다면 말이 안 되죠? 높이, 용적률, 요건 완화. 100을 넘었으면. 그 다음에 100 미만이 됐을 때 조경은 요것은 완화.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것만 하나 잡아보고. 자, 오른쪽에 공개공지 한번 봅시다. 공개공지 콩쥐팥쥐 잡아야 돼? 콩쥐팥쥐 남친 이름은 누구다? 옳지. 일준이 상준이다. 자, 우리 공개공지가 나와요. 공개공지. 이걸 콩쥐팥쥐로 잡는 거라고. 콩쥐팥쥐.
콩쥐팥쥐 남친 이름이 일준이 상준이다 이렇게 잡아야 돼.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이렇게 되죠? 일준이 상준이 잡아야 돼. 콩쥐팥쥐 남친은. 근데 이거하고 또 내용이 크로스대프로 안 돼. 전주일주라는 말이 있어요? 전주일주. 전주일주가 있어. 전주일주. 전주일주. 전주를 일주하자. 한옥마을 좀 가려고 일주하자 하는 것은 전라북도 방향, 전라남도 방향. 전라북도 방향. 전국 방향으로부터 이격하자. 이렇게 나와. 전국 방향. 이격하는 거야. 이격해서 이제 건축 행위를 해야 돼. 9m 이하가 된다. 이렇게 되면 1.5m. 9m를 넘어선다면 높이의 2분의 1. 이렇게 이상 띄자. 전용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만 해당돼. 여기 준주거지역 해당사항이 있다, 없다? 이 내용 잘 잡아 구분해야 돼. 일준이, 상준이, 이건 콩쥐팥쥐 남친 이름이고, 그 다음에 전주일주, 이건 전라북도 방향이다. 여기에서 이격한다. 이런 내용이요. 이따 볼 거예요. 이것만 지금 우선적으로 봅니다. 공개공지 확보하자.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소규모 휴식시설 등 벤치 갖다 놓고 파고라 시설, 정자 설치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해야 된다. 밑줄을 그어놓고 1, 2, 3, 4 묶어야죠. 1, 2, 3, 4 묶어놓고 공개공지 설치 대상지역이라고 써요. 공개공지 설치 대상지역. 일준이 상준입니다.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전용 주거지역은 해당 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 전용 주거지역은 여기 해당 사항 없지? 전용 주거지역은 이격해서 건축행위 하자 할 때 전라북도 방향에서 나와. 여기는 전용 주거지역이 없다고 잡아주셔야 돼. 전주일주의.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면은 끝에 뭐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하는 지역 밑줄 그어놓습니다. 이런 데도 공개공지 확보 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일반 주거, 준주거에서 일반 주거에서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은 이렇게 풀어쓴다 해도 맞출 수 있겠어요? 네. 전용 주거 지역은 해당 사항 없지? 네. 뭐가 아니요. 전용 주거 지역 해당 사항 없잖아. 일준이 상준이니까. 너무 오래 보지 마. 오래 보면 또 이제 헷갈리니까. 네? 자, 거기 유통상업지역은 공개공지 확보 대상 지역이다 그랬어요. 유통상업지역은 OX. O. 상업지역 다 해당 사항이니까.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이. 자, 됐어 이제. 동그라미 2번. 여기는 공개공지 등 확보 대상 건축물이요. 확보 대상 건축물 되면 아까는 지역이지? 여기는 건축물이지? 구분이 가요? 에? 여기는 건축물이지? 네. 위에서는 지역이고 밑에서는 건축물이지? 네. 그래. 자, 1, 2번 묶어놓고 자, 2번에 다중이용시설 밑줄 그어놓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뭐 아무튼 16층 이상인 건축물이다 하면 어떤 용도로 쓰든지 간에 일단 다중이용시설로 간주한다. 그런 데는 확보 대상입니다. 자, 공개공지 등 확보 대상 건축물 1번 연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데요. 5,000제곱미터 이상 밑줄 긋고 문화 및 집회시설 밑줄 사람들이 와글와글 모이는 시설이다. 종교시설 밑줄 판매시설 농산물 유통시설 제외한다. 밑줄 긋고 기출 써놔요. 농산물 유통시설이다 하면은 공개공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 거죠. 자, 거기에 기출됐고 운수시설 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밑줄 그어놓고 이거 별표 쳐놔야 돼요.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왔습니다. 여객용 시설인 운수시설은 공개공지 확보 대상이다. 자, 숙박시설 밑줄, 업무시설 밑줄 그어놓고 숙박시설, 유락시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5,000제곱미터 이상인 뭐 유락시설은 공개공지 확보 대상이다. 해버리면 틀립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공개공지 등 면적은 대지 면적이 10% 이하. 밑줄 그어놓고 10% 동그라미 쳐요. 약 10% 정도 한다. 이렇게. 자, 동그라미 4번. 별표 쳐놔요. 자, 신설된 내용이 나오네요. 적용면적과 적용면적 밑줄 동그라미 1번. 매장문화재 원형 보존 조치 면적입니다. 원형 보존 조치 면적 공터로 놔두거든요. 이런 게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2번. 이런 것들은 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로 나와요. 있답니다. 있다, 없다? 있다. 적용 면적으로 공개공지 확보 대상 면적으로 해준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공개 공지는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필로티 구조 밑줄 그어놓고.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가보죠. 6번 별표 쳐요. 자, 공개 공지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 이 건축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1.2배 이하 밑줄 긋고 높이 제한 1.2배 이하 밑줄 그어요. 범위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건폐율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용적률하고 이게 공개 공지 확보하면 아무래도 건축물을 완화한다 하면은 이게 상반적인 내용이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 이런 걸 완화하자. 이런 내용 1.2배. 자, 그 다음에 7번 가겠습니다. 공개공지 등의 설치 대상이 되지 않는 이 건축물의 대지에 적합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완화 가능하다. 6항을 준용한다. 밑줄 그어놓고 완화할 수 있다. 이쁜 짓 하면 완화하겠다. 원래 확보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용 이해 가요? 자, 8번을 보면 60일 이내에 밑줄 그어놓고 판촉활동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넘어가서 152쪽 도로 갑니다. 도로 봤어요? 도로? 네. 152쪽에 도로 보면 도로 개념 나오죠? 자, 1번 도로란 동그라미 딱 치고 별표. 보행과 자동차 통행 밑줄 2줄. 과니까 엔드입니다. 둘 다 필요해요. 보행도 되고 자동차 통행도 가능해야 돼요. 너비 몇 메타 이상? 4m. 옳지. 너비 4m 이상. 네모 엮어놓고 소유너비라고 써요. 건축법상 소유너비는 적어도 몇 메타 이상 돼야 된다? 4m 이상 돼야 된다. 꼭 잡아야 돼. 도로 동그라미 치고 예정도로 동그라미. 건축법상 도로는 예정도로는 제외한다면 틀려요. 자, 2번 한번 보면 예율을 보면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지형적 조건 밑줄. 우리 관악구 신림동에 가면 골목길에 막 계단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네, 그런 겁니다. 이게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도로다 이렇게 표현돼요. 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밑줄 그어놓고 허가권자라고 써놔요.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에 너비 3m 이상인 도로입니다. 3m 동그라미. 차량 통행은 좀 불가능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골목길에 이제 계단이 막 나오죠. 관악구청장이 지정 공고한 도로 이런 것들도 건축법상 도로 인정을 받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예외도 있다. 이게 예외예요. 동그라미 2번과 3번 묶어요. 동그라미 2번, 3번 묶어서 이게 예외에 해당이 되는 거야. 이런 것도 이제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을 해서 건축행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내용. 자, 그 다음에 막다른 도로 나오죠. 소방법과 관련된 이 건축법 기준입니다. 자, 10m 미만이다 하면 2m 이상만 이격하면 되고 10m 이상 35m 미만이다 하면 3m 이상 35m 이상이다 하면 6m 이상 시골이다 하면 4m 이상에서 2, 3은 6 한번 체킹만 한번 해봅니다. 2, 3은 6 2m, 3m, 6m 이렇게만 체킹을 한번 해보고 자, 그 밑에 양가로 2번에 대지와 도로 관계 나오죠. 1번 원칙 건축물의 대지는 몇 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된다? 2m 이상을 꼭 4m로 바꿔요. 시험 문제 큰일 납니다. 자, 대지는 반드시 몇 m 이상 도로에 접하자. 그걸 접도의무라고 그럽니다. 이게 아니면 2m 이상 접하지 않으면 그 대지를 뭐라 그래? 이제 맹지? 건축행위 안 된다 해서 맹지 이렇게 표현하지? 자,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밑줄 그어놓고 예외 있죠? 예외 1, 2, 3 묶어놓습니다. 예외요. 반드시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이제 건축행위 할 수 있는 거죠? 자, 1번 건축물에 출입에 지장이 없다.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2번에 주변의 광장, 공원, 유원지 등이 건축이 금지되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이 공지가 있는 경우다. 공지 있다. 밑줄 그어놔요. 공지 등이 있다. 같이 해석하면 돼요. 공지 등이 있어서 이 출입에 지장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3번 이게 신설됐어요. 신설 써놓고 농막이죠. 농막 신설 써놓습니다. 이게 신설됐습니다. 올 초에 신설 써놔요. 우리 농막은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돼요. 싹이 논밭 한가운데다가 농막 설치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동글백 2번 원칙 2번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됩니다. 따라서요. 264 우리 공장인 경우는 3000제곱미터입니다. 따라서요. 264 364 264 공장은 364 264 2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하자 264 364 공장은 364 네, 별표 쳐야 돼요. 별표 쳐놓습니다. 물론 출제됐어요. 작년 재작년 시험 문제 출제됐나요? 자, 도로 지정 폐지. 자, 1번을 보면 허가권자는 도로 유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외 거주하거나 해외 거주 매출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되는 이 사실상의 통로로 밑줄고요.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되는 사실상의 통로 밑줄 그었습니다. 조례로 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인의 심의 밑줄고요. 심의 거쳐서 도로를 갖다가 지정할 수 있다요. 폐지할 수 있다요. 지정은 심의 거쳐서 할 수 있지만 폐지는 안 돼요. 심의 거쳐서 할 수 있다면 틀려버립니다. 폐지는 안 됩니다. 지정이에요. 자, 동그라미 2번을 보면은 허가권자는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 폐지 동그라미 쳐요. 이때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밑줄 그어놓고 여기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틀립니다. 그 내용은 없어요. 자, 3번에 허가권자가 도로를 지정 변경한 경우 도로관리대장이 기재관리하자. 도로관리대장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것만 이해를 좀 하고 건축선 갑니다. 건축선. 자, 개념 동그라미 치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한다. 밑줄. 즉 뭘 얘기하냐.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대지와 도로 경계선을 뭐라 그래요? 네모였고요. 대지와 도로 경계선을 뭐라 그래요? 건축선. 거기서 바로 건축선에서 건축행위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도로가 있어. 도로가. 이게 도로 있으면 이게 도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도블록이 이렇게 깔려 있다고. 여기까지가 도로야. 차 다니는 길만 도로다 하면 안 돼. 우리는 도로 부지를 갖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갑을 병이 이렇게 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갑을 병은 어디에서 건축행위를 해야 돼요? 건축선에서 하는 거야. 건축선이 어딘데? 이게 도로고 이게 대지니까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 이 부분을 뭐라 그런다? 옳지, 건축선이라고 한다. 자, 이 부분에서 갑과 을은 건축행위를 한다. 갑과 을은 이렇게 건축행위를 한다. 내용 이해 가요? 을도 여기서 하는 거야. 을도 여기서 하자. 이렇게. 을도 여기서 하자. 이렇게 하자. 내용 됐어요?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 이걸 뭐라 그런다? 건축선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건축행위를 하면 됩니다. 내용 됐죠? 이렇게 한다. 자, 건축선의 유형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가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 이렇게 가지 않는 것들이. 원칙 저렇게 하는 거야. 자, 1번에 양방향 건축선 나오죠? 밑줄 그어놓고 2번 한방향 건축선 나와요?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묶어놓고 소요 너비에 미달하는 경우 이렇게 써놓습니다. 동그라미 1번과 2번 묶어서 소요 너비에 미달하는 경우 이렇게 써놔요. 1, 2번 묶어서 소요 너비에 미달하는 경우 써놓으라니까. 해놨어요? 네. 자, 양방향 건축선은 이 원래 소요 너비는 몇 메타야? 4m. 4m가 안 된다 이럴 때. 자, 도로가 소요 너비에 미달하는 경우 이 건축선은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입니다. 자, 이 소요 너비에 미달한다 하면은 이게 몇 메타가 안 된다는 얘기 지금? 3m가 안 되죠?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밑줄. 중심선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이 중심선을 경계선으로 바꾸면 안 돼요. 소요 너비 2분의 1. 밑줄 그어요. 소요 너비야, 소요 너비 2분의 1이야. 소요 너비 2분의 1이죠.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밑줄 그어놓고. 자, 여기 봐요. 이 도로가 2m밖에 안 돼.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갑이 가지고 있다. 이 땅을. 그 다음에 을이 이렇게 땅을 가지고 있다. 대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지금 소요 너비 4m가 안 되기 때문에 4m를 확보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때는 중심선으로부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심선. 경계선이요? 중심선이요? 옳지, 중심선으로부터요.
자, 소유 너비에 해당하는 2분의 1이야? 소유 너비야? 소유 너비 2분의 1이잖아. 왜 소유 너비라고 그래? 소유 너비 2분의 1만큼 소유 너비 2분의 1은 얼마야? 2m를 얘기하는 거야. 소유 너비 2분의 1. 소유 너비가 4m니까 2m씩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수평거리만큼 후퇴한 선, 수평거리만큼 후퇴한 선, 이 부분을 뭐로 하느냐면 건축선으로 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건축선. 건축선이 뭔데? 건물 짓는 선이야. 따라서 각각 을은 어디에서 건축행위를 하면 되냐면 여기에서 건축행위를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건축행위를 한다. 자, 을도 마찬가지죠. 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건축행위를 하면 돼요. 이렇게 건축행위를 하면 된다. 지금 내용 이해 가요? 네.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시험 문제에 이게 나와. 이 부분이야, 이 부분. 도로의 경계선과 건축선 사이의 수평거리 이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야, 이 면적이. 이 면적 있잖아요. 도로의 경계선과 이 건축선까지 수평거리 되는 이 면적. 이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된다는 걸 꼭 잡아야 됩니다. 무조건 대지 면적 제외한다. 대지 면적에서 제외돼. 이건 이거 중요한데. 자, 그래서 동그라미 1, 2, 3 앞에서 다시 묶어요. 동그라미 1, 2, 3은 다시 묶어놓고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라고 써놓습니다.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그렇게 써놨어? 네. 선생님들 여기 봐봐. 여기 봐, 여기. 요게 15 직사각형 땅으로서 15m야. 이게 10m야. 이렇게 되어지면 갑에 있어서 대지 면적은 얼마냐 그랬어요. 대지 면적은 얼마냐 그랬어요. 대지 면적이. 몇 제곱미터야? 140제곱미터지? 자, 이게 여기 이거 봐봐. 도로 주기 좋으니까 이게 1m 아니야? 이게 1m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1m니까 14m겠지. 이거 제외되니까 14m 곱하기 10이니까 140제곱미터지. 내용 이해 가요? 소유권은 가지고 있다니까.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만 대지 면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야. 소유권을 잃는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해 가요? 우리 실무에 가서 보면 누구 땅이 여기 도로부지에 편입됐대 이런 말 들어볼 거야. 소유권을 잃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소유권 가지고 있다니까. 단지 건축행위를 할 때 이건 없는 걸로 치고 이것만 가지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라 하는 게 이 말이야. 대지 면적과 하는 거야. 이해 가요? 뭔 말인지? 자, 밑에 갑니다. 2번 한방향 건축선.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등이 있는 경우에 당의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 경계선에서 소유 너비. 잘 보세요.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의 경계선이야. 경사지 등이 있는 쪽 반대쪽의 도로 경계선이야. 있는 쪽이지. 있는 쪽의 도로 경계선에 미줄고요. 소유너비야. 소유너비 2분의 1이야. 그렇지. 소유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밑줄 그어놓고. 자, 다시 갑니다. 다시. 정 사장님 너무해. 다시. 자, 경사지, 하천, 선로부지 등이 있어요. 자, 여기에 도로가 있다. 이 도로가 2m 도로다. 그런데 여기에 갑이라는 자가 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것도 10m라고 한번 해보고 이 부분을 15m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지 면적 한번 구해봅시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얼마 나와? 대지 면적이? 130 나오지? 그래, 그렇게 잘하면서 그래. 그런데 왜 이 25점 이하로 나와? 공부 점수가 이렇게 잘하는데. 자, 그러면 경사지 등이 있는 쪽에 도로의 경계선이야. 여기 쪽에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소유너비야. 소유너비의 2분의 1이요. 그렇지, 여기라고. 소유너비야. 그러니까 경사지 등이 있는 쪽에 도로의 경계선이 이거야. 그러니까 경사지 등이 있는 쪽에 도로의 경계선 맞은편이다 해버리면 반대쪽에 도로의 경계선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것이 있는 쪽에 도로의 경계선의 소유너비, 즉 4m를 확보하자는 거야. 이렇게.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옳지. 건축선이 되니까 건축행위를 하려면 갑이라는 자는 어디에서 건축행위를 해라?
여기에서 건축행위를 해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건축행위를 해라. 이놈 여기에서 건축행위를 해라. 3D인데도 이해를 못하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자, 여기에 대지에 있어서 도로의 경계선과 대지 건축선 사이 이 수평거리 면적, 이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대지 면적에서 제외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소유권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니고 이거 없는 걸로 치고 나머지 가지고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이런 걸 적용하라 이 뜻이야 이게. 소유권 가지고 있다니까. 도로 부지로 편입된 땅은 가격대에 있어 없어? 형성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다니까. 참 안 돼 있다면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뭔 말인지 모른다고 지금. 우리 도로 부지로 편입된 땅도 경매 많이 나와. 아니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니까. 이 사람 땅이야 여기에 도로 부지가. 다만 여기서 건축행위를 한다는 거지. 뭐가 어려워서 그래 이 말이. 또 눈을 보면 뭔 말인지 이해 안 하고 있어. 3번 가. 나중에 또 해. 또 해보자고. 언제까지 이해가 안 가는가 그 기간만 체크해봐. 내가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게 6개월간 이해가 안 갔다 또는 3개월간 안 갔다 그것만 체킹해봐. 동그라미 3번 목퉁이 건축선 있지? 그 대지에 접한 도로 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의 경계선을 따라서 다음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 이게 바로 도로의 모퉁이 건축선 가각전제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이거 봐요. 자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요. 이런 내용.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요. 도로의 교차점으로부터 두 곳이 생겨요. 이렇게 이 도로와 이 도로의 교차점이 이렇게 생기잖아. 도로의 경계선을 따라서 일정 거리입니다. 똑같은 거리, 동일 거리야 이게. 여기는 4m, 여기는 3m 이런 거 없다니까. 똑같은 거리를 후퇴한 이 두 점이 나온다고. 이 두 점을 연결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는 거야. 건축선으로 하는 거라고. 도로의 교차점으로부터 이 도로의 경계선을 따라서 일정 거리, 동일 거리입니다.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은 거리야. 3m면 3m, 4m면 4m, 2m면 2m 똑같이 가는 거라고 이게. 여기에서 후퇴한 이 두 점을 딱 체킹을 하라고. 이 선을 이은 이 선이 건축선이라는 말이고. 건축선이란 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건축행위를 하려면 갑이라는 자는 여기에서 건축행위가 들어가야 된다니까. 여기에서 건축행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지. 여기에서 건축행위를 해야 된다니까. 여기에서 건축행위를 이렇게 여기에서 건축행위를 하자 이 뜻이. 여기까지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여기까지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잘려나가는 이 부분을 갖다가 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 포함한다. 대지 면적 제외한다. 그렇단 말이요. 대지 면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대지면적 제외된다. 대지면적 제외된다. 잘 보세요. 이걸 어떻게 외우냐고. 이걸 어떻게 왜 이게 외워져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제가 설명을 했느냐. 참고로 외우는 건 저 혼자 만들어냈다 그랬어요. 어디에서도 누구 강의하는 걸 내가 그걸 갖다가 접목시킨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을 보고 떳떳하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없어요. 절대적으로 제가 다 만들었어요. 지금 봐도 내가 대단한 이 영감을 어디서 얻었는가를 모르겠어. 지금 만들면 이렇게 못 만들어요. 자, 우리가 4m 이상 상미입니다. 상미. 6m 미만이 나와요. 이하가 아닙니다. 상미만 나온다고 이렇게 상미만. 그 다음에 6m 이상 8m 미만이 나와요. 이렇게. 상미가 나옵니다. 상미. 이하 해버리면 안 돼요. 상미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작은 도로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큰 도로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도로, 큰 도로 이렇게 우리 약속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와 같은 내용 있지. 요와 같은 각이 있잖아. 예각. 요와 같은 예각은 짝짝이 모양으로 제가 이렇게 잡아간다고. 짝짝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예각.
이건 이제 둔곽이야, 이렇게. 그지? 이런 거 짝짝이 모양이 아니다, 이렇게 잡아갈 거야. 이렇게 짝짝이 모양이 쭉 벌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90 상미니까 90도 미만입니다, 미만. 90도 미만이. 이건 쭉 벌어진 건 90도 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 120도 미만이요. 120도 미만. 상미밖에 안 나와요. 이하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90도는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 90도는 이거지. 여기에 들어가야지. 이상 하면 포함되는 거. 여기까지는 내가 좀 책임지라고 하지 마. 이상 하면 포함, 이하 이상은 포함되는 거고 그 수치가 미만 초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아무것도. 다른 생각만 안 하면 돼요. 다른 생각만 안 하면 된다고 이런 거. 다른 생각만 안 하면 돼. 제가 잘 보자고. 아이고 아파 죽겠다. 이게 큰 도로와 큰 도로가 교차하면 쿵쿵 따라 쿵쿵 따야. 짝짝이로 쿵쿵사 쿵쿵사 이렇게 한다. 짝짝이 이렇게. 쿵쿵사 짝짝이. 짝짝이로 쿵쿵 따. 이 말이라니까 짝짝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쿵쿵사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순서 상관없다. 큰큰을 잡든지 큰큰을 잡든지 순서 상관없다니까. 짝짝이 됐든지 짝짝이 됐든지 상관없다니까. 순서는 쿵쿵 따라 쿵쿵 따. 짝짝이로 쿵쿵 따. 짝짝이가 이렇게 생겼잖아. 짝짝이 모양. 짝짝이 모양 이렇게 생겨요. 홍콩의 밤거리 간드러지게 하지. 이렇게 쩍 벌어지면 이거 홍콩의 밤거리 하면 박자 놓친단 말이오. 참말로. 그 다음에 이 중간이 있어. 중간. 큰 작이 됐든지 작큰이 됐든지 상관없다니까. 그래 3m야. 3m 후트야. 봐봐. 왼쪽 거가 짝짝이야, 오른쪽 거가 짝짝이야? 왼쪽 거가 짝짝이 모양이잖아. 이게 짝짝이 모양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잡는 거야. 예를 들어서 봐봐. 이게 7m고 이게 7m라고 해봐. 그럼 여기에 해당이 되잖아, 여기에. 큰 도로잖아. 순서 상관없다니까. 큰을 잡든지 큰을 잡든지 몇 메타 후퇴한다는 얘기야. 그래 4m 후퇴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내가 이해 가요? 그래 놓고 잘라놓자는 얘기고 뭐가 이놈의 것이 어렵냐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5m짜리라고 해봐. 5m는 여기에 들어가잖아. 작은 도로냐. 짝짝이니까 2m 어때? 2m씩 어떻게 하자는 말이야. 이해 가요? 공부하고 맞을 것이 없어. 짝짝이 모양 앉을 때, 쭉 벌어졌을 때. 이건 큰에서만 3m야. 큰에서만 3m고 나머지 모두 큰 작, 큰 작 모두 2m입니다. 큰만 3m. 나머지 모두 2m. 내용 이해 가요? 이제 이것도 보지만 이제 다 끝났어. 안 봐야 돼. 안 봐야 되지. 이거 보면 또 이해가 안 간다. 또 여기 봐요, 여기. 자, 지금부터 갈 거예요. 지금부터 갈 겁니다. 여기 보세요. 자, 7m 도로로 갑시다. 또 7m 도로라고 해요. 자, 정확히 갑시다. 70도, 110도입니다. 이거 아니지? 이거 해야 돼. 칠판을 돌려야 되냐? 이게. 자, 봐봐. 짝짝이 모양이 왼쪽 거야, 오른쪽 거야? 짝짝이가. 왼쪽 거가 짝짝이지. 짝짝이니까 지금 어디서 잡아야 되냐면 여기서 잡아야 된다고. 큰 도로지. 그러니까 몇 메타 후퇴? 그렇단 말이요. 이렇게 4m. 이렇게 해서 이거 잘라내면 되는 거야. 뭐가 어렵냐 이거. 뭐가 어렵냐. 이거 짝짝이 모양 아니지? 짝짝이 모양 아니니까 여기 아니야. 그러니까 큰 도로니까 몇 메타? 그렇단 말이요. 그렇게 잘하면서 그래요. 왜 25점밖에 안 나와? 3m. 이걸 잘라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내용 됐어요? 응? 자, 5m 도로, 7m 도로 한번 해봐. 여기 70도 들어가고 여기에 110도 해봐. 짝짝이 모양이 왼쪽 거예요, 오른쪽 거예요? 오른쪽 거가 짝짝이잖아. 이게 짝짝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잡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큰 도로하고 그렇지. 작은 도로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이게. 순서 상관없다니까. 이렇게 잡아도 좋고 이렇게 잡아도 좋아. 큰 애도 좋고 큰 짝에도 좋다고. 킁킁사 짝짝이. 중간은 3m. 쿵쿵 따라 쿵쿵 따. 쿵쿵 따라 쿵쿵 따. 따라서 이건 몇 메타 후퇴? 옳지. 3m 후퇴. 이렇게 되는 거야. 3m 3m. 이은선. 이게 바로 건축선. 자, 이것은 몇 메타 후퇴요? 2m. 그렇지. 무조건 2m지. 큰 애서만 3m고 2m 후퇴. 잘라내자. 이게 건축선이 된다. 하나 더. 5m, 5m. 80도, 100도. 전부 다 2m지? 네. 짝짝이 모양이 왼쪽 거야, 오른쪽 거야? 왼쪽 거 짝짝이 아니야, 이게. 이게 짝짝이지. 너무 벌어졌나? 짝짝이 치고. 짝짝이 아니 2m? 2m 후퇴요. 큰 애서만 짝짝이 모양 아닐 때는 3m, 나머지 모두 2m. 2m 후퇴. 잘라내자. 이런 내용이야. 내용 여기까지 이해가요? 네. 자, 요거 7m, 요거 5m. 이게 10m, 이게 15m. 이 값에 있어서 대지 면적이 얼마냐? 천천히 해봐. 천천히 해야지. 천천히 해봐. 천천히 해요. 천천히. 진짜 확신할 수 있어? 정답이라고? 얼마? 140? 후회 없어? 또 145.5. 또 145.5. 또 140. 146? 6? 자, 여기 봐, 여기 봐봐. 여기 직각이니까 짝짝이 모양 이해 아니야? 아니까 여기서 잡아야지. 큰 애서만 3이고 나머지 모두 2m. 그럼 요거는 작은 도로, 요거는 큰 도로야. 그럼 몇 메타? 그렇지, 2m 후퇴해야지. 2m 가야지. 2m 후퇴해서 이 두 점을 연결해서 이 부분은 제외시키자 이 말이야. 그러면 이 4에서 4제곱미터 나누기 삼각형 내는 공식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집에서 해와. 148제곱미터.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요. 안 지울까? 안 지울까요? 자, 밑에 가요. 동그라미 4번 지정건축선 네모. 여기는 대지면적에 포함한다. 대지면적 포함 써놔요. 지정건축선입니다. 허가권장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건축선을 지정해요. 어느 도시나 다 있다. 지정건축선은. 이걸 잡아야 돼. 이걸 볼 줄 알아야 이게 이제 건축물이 투자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다. 없다. 이런 게 나와요. 자, 이걸 알아야 돼. 이거 대지면적에 포함시킵니다. 중요하다 이거. 이거 대지면적에 포함한다. 대지면적 포함 써놓고 지정건축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밑줄 허가권자는 시가지 안에 있어서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시가지 안에서만 그렇습니다. 시가지 안에서만 그렇다고? 이 말 이해가요? 그러면 어느 시가지나 뭐가 있다? 지정건축선이 다 있어요. 어디에나 어느 도시나 다 있습니다. 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세 번째 줄 도시지역 내에서 4m 이내의 건축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고 4m 이내에서 정합니다.
이 경우 도로와 건축선 사이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 포함한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다.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다.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다.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다. 자, 여기 봐, 여기. 여기 봅니다. 주목이에요, 주목. 여기. 여기 좀 봐주셔야 돼요. 봐주셔야 된다고, 여기. 자, 이 도로가, 너비가, 이 도로가 60m 도로예요. 우리 화관앞도로. 그런데 여기에도 다 지정건축선이 정해져 있어. 이 지정건축선이. 나중에 이 코너짜리 지으려면 후티를 팍 해야 된다고. 지금 짓지 못하는 이유가 이거야. 지을 만한 땅이 안 나와버리는 거야. 코너짜리 마찬가지야. 자, 봐요. 어디를 가다 보니까 이런 건축물이 나와. 어디를 가다 보니까 이렇게 두 명이서 이렇게 걷다가, 야, 어디를 가다 보니까 이게 한 5-6명이 여기에서 후티에서 걸을 수 있는 공간이 나와버려요. 이 건물 보니까 새 건물이야, 이렇게. 새 건물이야. 높게 지었는데, 신축 건물이야,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다시 옛날 건물이, 노불량 건축물이 지어지는 거 보니까 여기에 다시 이쪽으로 와야 돼, 이런 경우. 이런 경우들 봤어요? 이게 지정건축선이 지정된 거야, 이게. 중요하다, 이거. 어디에나 다 있다, 이거. 이거 보세요. 우리 지금 이 건물하고 옆 건물하고 쭉 보세요. 앞으로 팍 튀어나온 게 있다고. 그 나중에 지을 때는 딱 맞춰야 돼, 여기에. 또. 맞춰줘야 돼. 자, 요게 원래 4m 이내에서 이게 4m. 4m까지 해서 이렇게 지정건축선이 지정이 돼요. 물론 1m만 할 수도 있고 뭐 4m까지 가능합니다. 이 허건자가 별도로 정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정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지정건축선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 이 갑이 지정건축선이 여기에 지정이 됐다 하면 갑은 어디에서 건축행위를 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이제 건축행위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중요한 건 이 부분이 대지 면적에 포함시킨다는 걸 꼭 잡아야 돼. 대지 면적에. 대지 면적에 포함된다는 걸 꼭 잡아야 돼. 그러면 이걸 대지 면적에 포함한다는 얘기는 뭐야? 이 전체 대지를 와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라는 거야. 만약에 지정건축선이 이게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건폐율 50%로 지어라 하면 여기에 꽉 차게 지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야.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이야. 틈이 없이 지을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나 이렇게 강조하는데. 자, 5번 가겠습니다. 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밑줄. 다만 지표하의 부분은 넘을 수 있다. 자, 6번. 지표하의 부분 넘는다는 말 별표 쳐놔요. 자, 6번.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동그라미 칩니다. 4.5m에 4m야. 이 아이는 출입구, 창문 등을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해서는 아니 된다. 밑줄 보냈습니다. 넘어버리면 안 돼요. 자, 넘어가서 154쪽 좀 쉬었다가 갈 겁니다. 쉬겠습니다.